신화가 의미하는 그 추상적인 의미를 좀 알아보면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다고. 신화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의미를 감춰놨다고. 항시 어떤 신화든 그 신화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왜? 그냥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서술해 놓으면 사람들이 점차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지만 그 좋은 걸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딱 신화라는 걸 만들어 틀을 딱 만들어서 딱 잠가놨다고. 수수께끼 마냥. 그걸 우리가 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풀고 나면 다음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의미를 가지고 이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생각하고 의미를 이렇게 추리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동굴이라는 게 나오고 신화 속에 마늘과 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풀을 헤쳐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 시대의 동굴이라는 게 까마득한 옛날에 반만 년 전에는 동굴이라는 게 우리가 살려면 가장 인간에서 살려면 딴 동물을 틀리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해요. 의식주. 어떤 동물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의식주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 중에서 주거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거지를. 그죠? 잠자는 데가 쉬고 잠자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만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각 동물들은 새는 나무에 집을 짓고 살고 물은 수초에라든지 돌팍에다 이렇게 알을 놓고 살고 곰은 바위 속에 살고 짐승도 다 그렇게 살다 집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 피우고 허지만 패는 것이지. 인간은 그래서 단 게 중요한 게 그 주거 문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집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 그죠? 집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노숙자처럼 살아보세요. 집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잘 먹어도 병들어. 그죠? 노출대가 있는 거라고. 더운 대로 노출대가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노출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고등동물으로 가옥, 집이라는 게, 주거지가, 집이라는 게 완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화로 내려와서, 이제 그 의식주의 문화에 와서 제일 중요한 동굴을 보면, 동굴이라는 게 집이라고, 집. 동굴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집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해야 돼요. 그죠? 말이죠. 동굴은 되게 편안해요. 돌팍에 있는 것보다도 동굴 속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 문화가 딴 서양 어떤 누구 틀려요. 우리는 오로지 집을 짓는데 흙으로 쌓아서 집을 지어요. 흙을 쌓고 지붕도 흙을 놓고 초가집을 짓고 계알을 짓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흙을 채워서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돌 문화가 5,000년부터 내려온 거예요. 겨울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동굴처럼. 그죠? 동굴이 불을 피워서 온도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걸 땅에다가. 우리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가장 완벽한 주거시설을 갖춘 민족이에요. 요즘 뭐 서양도 우리 따라와서 보일러를 있고 한답니다만 그 이전에는 거의 이게 그 주거지의 차이가 수천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래야 외사 바깥으로부터는 그죠? 풍, 섭, 조, 화, 한, 풍한섭조화라고 완벽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습기를 흙이 먹어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게 해요.
좋아할 때도 흙에는 약간 수분이라는 게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해서 조온을 방지를 해요. 바람 불면 또 막아주지. 예, 그죠? 회사를 유금이라 그래, 봉안수습조를. 그 유금을 완벽하게 맞아주는 게 흙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도시가 형성되려면 주거지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000년부터 우리 주거지는 완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당군 이후로 지구상에서 집을 그런 식으로 짓게 돼. 지금도 그렇게 지으면 가장 완벽한 집이 되는 거예요. 터가 많고 하면 한옥을 지어서 흙으로 하면 가장 뱅도 없이 가장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거 공간이 적으니까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막 살아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저쪽에 한적한 곳에 집을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시설만 현대식으로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간만, 밥에 먹는 공간만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거 말고는 외형적으로 완벽한 가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가 매를 때까지. 그래서 그는 주거지, 동물은 주거지를 마는 거예요, 당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항시 병이라는 것은 주위로부터 오는 거거든. 외사라고. 먹는 것도 부실했을 테고, 입는 것도 아주 원신처럼 살았겠죠. 추우면 약간 짐승 털을 벗겨서 입고, 그러나 얇게. 그죠? 지금 말하는 외사라는 것은 사실 바이러스, 감기, 치아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화학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는 감기가 들면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처럼 이렇게 그 당시 동물처럼 집을 잘 가지는 사람 되는데, 우막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번 감기 들면 다 죽는 거예요.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시대에는 그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한 5,000년 때는 세계적인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팽창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죠? 겨울 하면 감기 들고 바이러스 걸리면 거의 다 죽어야 되니까. 살아나는 사람만 일부 살아나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있어도 그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화학 시설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그때는 그게 전혀 없을 테니까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우리 당군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이 모인 거니까 쑥하고 마늘이에요. 이 쑥이라는 건 원래가 섭을 걷어먹어. 섭을 따시는 기운이 있어요. 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사실 상대적 습도가 많은 거예요. 찬 데는 차오면 섭이 아래로 꺼지니까 섭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굉장히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추운 데다 습도가 많으니까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건이 필요 있는 거예요. 당군왕비 쑥을 발견한 거야. 쑥은 굉장히 더워요. 여자 찾고 이러면 이렇게 이게 약이 많이 되죠. 그지? 쑥이 약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열을 많이 돋궈줘. 습도 제거를 해요. 그죠? 습도 제거. 쑥이 열이 있으니까 습도 제거하면서 따시니까. 그래서 주로 그거는 여성들의 약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늘은 그 남성들 약이에요. 기를 보는 약이다 이 말이지. 두 개 다 기를 보는 약이에요. 근데 그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를 이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보온다는, 우리 막이는 게 이게 따신 걸 보온다는 것보다도 이게 이자가 들어가면 참 묘한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기라고 하면 기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열 나는 사람이 먹으면 열을 내려쳐주고, 찬 사람이 있으면 더
더워주는 게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을 공부하는 사람 보혈보다도 이혈약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보기약이라는 것보다 이기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이기의 약이에요. 보기의 약을 넘어서 이기의 약이에요. 묘한 거지. 한약은 그래서 묘한 거야. 양양하고 틀려. 네. 치료하는데 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감기라는 명이 없을 때고 추운 겨울 지나면 바이러스로 그냥 죽는다는 거 많은데 그 약초를 발견한 게 당군이 약초를 발견한 게 쑥과 마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쑥과 마늘을. 그래서 백성들로 도탄에서 구해낼 수 있는 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위대한 사람은 사냥한 물건을 잘 골고루 분배하는 사람이 공평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없으면 리더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목도하는 게 먹고 병들고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먹는 건 사냥에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데 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짓 아니잖아요. 현대인도. 아무리 제가 서울대학교 우부대학교 나와보세요. 약 못 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시대에 돌아가면 지금이니까는 위대한 사람들이 약성을 본초라고 다 먹어보고 약성을 다 만들어놨지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사람 보고 너 위암이 있는데 약 하나 구해보면 누가 그 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의학을 안 배운 사람을 구해오면 아무도 못 구해와요. 그죠? 그 시대에 지금까지 돌려놔도 당분만 하겠냐고. 그죠? 근데 약이랑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약은. 이 꼬집어서, 특정한 약을 꼬집어서, 이렇게 약 개발하고 암약을 개발하는 중요한 게라 위대한 약은 만병통치약이 제일 위대한 거예요. 누구나 맞는 약을 네가 먹어도 낫고 나가 먹어도 낫고 모든 여성이라면 다 먹어서 좋은 약. 쑥이라는 것은 모든 여성이 다 먹어 다 좋은 약이지. 찬 사람한테 좋고 열난 사람한테 좋고 마늘은 찬 사람한테 좋고 열난 사람한테 좋고 그렇게 음약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약을 구별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당귀에 이 효능이 있고 인삼에 이 효능이 있고 이 효능이 있고 이 효능이 있다 보다도 전체적으로 하나를 갖고 여성을 다스릴 수 있는 약, 남성을 다스릴 수 있는 약,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요즘 한의를 배우고 약을 배운 사람들은 꼭 꼬집어서 돌팔이 나는 짓이라고. 돌팔이 나는 짓. 의학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황제 시대가 5,000년인데 그럼 황제가 당분왕검이 황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백이라고 황제 내경에 소문편이고 영첩편이 있어요. 그 황제하고 대화하는 기백이라고 그게 우리 고조선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고조선 사람이면 당연히 황제도 고조선 사람이지. 내가 볼 때는 당군왕검이 황제인 거예요. 그 황제를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그죠? 그래서 그 단순한 쑥이 아니고 단순한 마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음양을 구별하지 않는 약. 그건 100개 없어요, 지구상에. 그건 음식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음식은 다 약이에요. 쌀도 그냥 먹으면 약이 안 돼요. 말로면 약이 되는 거예요. 수분을 없애버리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창미라 그래요. 아주 약할 때
최초로 발견한 약이 쌀이에요. 지금부터 진창면 최초로 인간이 발견하는 게 제일 먼저 발견한 쌀이에요. 쌀은 우리가 만년, 10만 년 먹어도 죽진 않아요. 쌀에도 독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보리는, 그 다음 오곡에서 그 다음 보리는 쌀보다 독이 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수수 나오잖아요. 나올 조수수는 다 독이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계속 먹으면 똥 막히 다 죽어요. 혈관 다 막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조수수는 새나 먹는 거예요. 새나 먹는 거예요. 새. 그 조수수가 사실 보면 그 에너지가 많아요. 열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쌀보다도. 그죠? 조수수가. 열량이 많아도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열량이 많아야 날 거 아니냐고. 아니, 기름 많이 먹는 놈이 날지, 기름 적게 먹는 놈이 날아. 비행기가 기름을 많이 먹고 열을 많이 내니까 나는 거예요. 네. 그죠? 기름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차일수록 그 기통수가 많아가지고 공기를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폭발력 공기 들어오니까 차가 속도가 빨리 나는 거예요. 기름을 퍼먹는 거야. 비행기를 막 퍼먹거든. 그게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켓은, 위성 올릴 때는 핵을 써야 되는 거야. 열 더 많은 걸. 그게 날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는 새가 뭘 좋아해요? 열량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쌀 같은 거 잘 안 먹어. 보리도 잘 안 먹었고. 열량이 많을수록. 조수수는 콩이 열량이 많거든. 이놈들이 꼭 조수수나 먹고 콩 같은 거 먹어. 죽게 먹어도, 여기 보리 요만큼 먹는 것보다 더, 요만큼 먹는 것보다 조 요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열이 많거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름이 요만큼 떼는 것보다 핵 요만큼 열이 더 많지. 그 똑같은 거야. 자꾸 이 말이 엄청 들어버서나는데. 저는 그래요. 열량이 많을수록, 그 곡식이 많을수록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술도 조껍데기, 조로 갖고 뭘 만들어? 빼가를 만들어. 높은 도수 술을 만드는 거야. 쌀은 막걸리밖에 안 되는데, 보리는 맥주가 더 열량이 더 많아. 나 내로서는 열량이 많은 거야, 전체적으로. 열량이 많은 독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건 말르면 다 약되는 거야, 우리가. 삶도 말라야 약이 되는 거야. 사람은 삶이 안 말리면, 삶은 인삼, 이게 수삼, 그건 약 아니에요. 말라가지고 마른 놈만 약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상에 곰팡이 피고, 그건 약 아니에요. 그 마르는 게 약이 되고, 그게 이제 백삼이 되는 거예요. 삼삼은 옛날에는 참 좋아가지고, 삼이 잘 재배해갖고, 좋아가지고, 삼이 딱딱한데, 지금은 뭐 삼이 안 딱딱해. 이건 삼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된 열량이, 기가 충만하지 않는 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 한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들지들한 거는. 그럼 무 10개 삶아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잘 안 말려지는 삶이요? 삶 자체가 잘 안 말려져요. 양기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열이 많으니 그대로 말라가야 되는데, 양기가 적게 태어난 놈은, 사람도, 13살 안에 다 일찍이 죽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 태어나면. 그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식물도 일찍이 다 죽어요. 모든 자연 이치가. 적정한 시간에. 인간은 국민 초등학교 6학년 13살 정도 돼야 장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 전부 노장육부가. 12살, 11살 장부가 완성 안 되니까 이상한 막 병 생기가 일찍 죽는 거예요. 한약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거 말라서 우리 다 먹는 게 약이야. 보리도 말라야. 마르면 수분이 싹 없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말라가지고 이제 더 말라 볶아가지고 더 볶아야 돼. 초온다 그랬지. 까맣게 수분을 증발해야 돼. 수분이 있어서 곡식이라는 게 수분이 있어지니까 말라가지고 씨를 이게 이거 마른 걸 그걸 이제 그래 말라가지고 수분이 다 마르니까 시커지 다 나와버려야 이게 시커지 나와버려 수분을 다 말라버리고 쭉 나와서 껍데기만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이걸 쓰는 거야. 이게 메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메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씨가 싹이 나오면서 이게 끝에 거는 부모는 말라지는 거거든. 이거 말라진 걸 쓰는 거야. 완전히 완벽하게
싹이 나오면 완벽하게 이게 다 말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볶아버리는 거야. 씨를 수분을 볶아가지고 쓰는 게 메가라 이 말이지. 그렇지. 밑에는 이제 완전히 싹에서 수분이 다 빠졌으니까 그것만 쓰는 걸 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메가라니까 이게 나온 걸 쓰는 게 아니고 한의학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약성을 이제 그다음에 옷도 뭐 그냥 원시인처럼 5,000년 지나면 우리가 상상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노하고 옷이라고 할 수 없지. 그냥 아무끼라도 뭐 몸에 보온될 수 있는 건 다 걸쳤다 이 말이지. 토끼까지도 걸치고 무슨 뭐 사냥하다가 닭가죽벽에 다 걸쳤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죠? 그래 지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이 기틀을 만든 게 당군이라고. 의식주의 기틀을 만든 게 인류의 최초로. 그래서 우리 당군 신화에는 의식주의 기틀을 만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그죠? 그 다음에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병이 들면, 그죠? 그 기간 있잖아.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나오지 말하는 거. 사람 병 들면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나 봐. 바이러스로. 감기가 옹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이라도 코로나는 일종의 그 외사 감기 바이러스의 축감 발전된 거예요. 그냥 영원할 수 없어요. 불과 한 몇 달만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옛날에는 외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5,000년 전에는 뭐 스트레스 받을 거 뭐가 있나요? 그죠? 사냥해서 나눠 먹고 내가 부족하면 혼자가 사냥하면 되고 기원 전까지는 외사 위주로 병이 나오는 거예요. 외사 위주로. 아니 공자 시대 때 후에 기원 한 2,500년 전까지는 외사 위주로 병이 되는 거예요. 2,500년 내려오면서 외사가 아니라 내상 위주로 외사가 아니라 내상 위주로 병이 돼. 내상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설이에요. 신경성. 신경 쓸 일이 많잖아. 뭐 더 불안하잖아. 그때는 막 원시대니까 막 가서 막 이렇게 사람을 헤아는 게 막 그죠? 잠자고 있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날까 그죠? 사실 인간은 그 원시 시대 때는 사실 그 말 그대로 식인 거의 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다니까. 식인.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당군이 왜 의식주를 이렇게까지 중요시 여겼는가. 그 시대도 식인족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5,000년 위에는 식인종이 막 있었는데 지금도 저 식인종 있다고 그러잖아요. 쭉 밀리며 가면. 왜 보세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을 종교에서 잡아먹게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있어도 옛날에 뭐 불과 뭐 몇십 년 안 됐, 뭐 몇백, 100년도 안 됐어요. 영국 축구 선수들이 안돼서 산맥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가지고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사람 잡아먹었다는 서로 잡먹고 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개척시대 때도 로키 산맥을 못 넘어가지고 뭐 사람 잡아먹은 것도 많고요. 그거 앞에 있죠. 대동안전쟁 때도. 네. 먹을 게 없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도 있고, 그 징비록에도 보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그죠? 그런데 그 불과 몇백 년 아닌 사이도 그런데 그 몇천 년에는 더 많이 잡아먹겠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군 신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일찍이 식인 문화를 청산하는 문화가 당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곰으로 봤던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곰이 이거 잡아먹고 저거 잡아먹고 하니까 사람이면 안 잡아먹지. 우리 신화의 참 중요한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군 왕금 때부터 식인 문화를 탈피한 거예요.
진화는 항상 이런 진리의 수수께를 감춰 놓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답니까? 그때 내려온 게 지금도 안 내려온다면 말이 된답니까? 5,000년 내려오면 2,000년 내려와서 지금도 내려와야지. 상적으로 판타지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수께끼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인간은 지식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하늘이 뚝 떨어지고 뭐 곰이 어떻게 사람 된답니까? 그죠? 그때 된 게 지금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 한이는 완전하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동족끼리 안 잡아먹고 우리가 곰은 동족끼리 안 잡아먹었는가 봐 그 당시도. 그죠? 보니까 호랑이도 보니까는 뭐 저것들을 잡아먹었는가 봐. 호랑이는 풀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안 먹어. 곰은 열매 같은 거 안 먹고 막 그래.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제? 곰이 힘만 세지 초식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곰은. 들어보세요. 배고프면 그 이제 동물을 이렇게 좀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 동물 잡아먹는다는 게 물고기는 잡아먹고 족관 이런 게 잡아먹는 거야. 큰 동물은 안 잡아먹어. 소 같은 거 안 잡아먹고. 이게 곰이 크기만 컸지. 그게 초식 동물에 가까운 거야. 그죠? 그 초식 동물 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세. 곰도 아주 배가 고프니까 아주 쥐새끼도 잡아먹듯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동물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보니까 그나마 돼지 그 산돼지에 비하기는 뭐하고 해. 그래도 곰이 좀 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 여유롭고. 그래서 한웅이 호랑이하고 해. 곰을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5,000년 전이니까 원시시대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막 잡아먹고 훔쳐먹고 그제 힘 있는 게 가지고 훔치고 여gut 없이 가지고 그냥 사람 속에 훔치고 이런 시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시절을 정비를 한 거야. 정비를. 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조문은 딱 2개가 있으면 돼. 법은 사람답게 살자가 제일 좋은 법조문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곰에다 비교해서. 그럼 이렇게 정리를 될까요? 그때 이제 야만족들을 개화시켰다고 그렇지. 했는데 그 야만이라는 게 사실 까놓고 보면 식인 문화였습니다. 그렇지. 야만족이지. 이런 얘기고. 그리고 곰족이나 호랑이족이라고 이렇게 은유에서 비교했는데 곰족이라는 거는 조금 싸가지가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가르치면 그렇지. 사람이 될 수 그렇지. 있는 부족을 곰족이라고 하는 거고, 호랑이는 너무 야만. 좀 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곰족은 죽감 교화를 하면 이게 좀 더 가능한. 아프리카의 그 미개인보다 우리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근데 호랑이는 그러기가 좀 힘들어서. 그 미개는 완전 미개인이고. 개화시키기. 그렇지. 힘들지. 실패한. 그렇지. 부족이라고. 그건 실패한 부족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렇지. 미개함이라는 게 식인의 습관 그렇지. 문화였을 그렇지. 가능성이 제일 많죠. 식인이지 그 당시는. 알겠어요. 사냥 못 오고 겨울에 춥고 눈 오고 하면 짐승이 어떻게 잡냐. 사냥도 못 오고. 뭘 먹어야 돼? 식량. 겨울에 춥고 눈 오고 뭘 잡아먹어야 돼? 사람 잡아먹어야 되잖아. 안 죽으려면. 식인 문화를 다 가지고 있던 거야. 당무 시절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들은 저로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 우리는 배고파서 사람이 잡아먹어야 돼서 저거 나가는 거야. 탈락한 민족이지. 그죠? 호랑이는 못 견디고. 배가 너 동굴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봐. 눈이 오는데 동굴 속에 눈이 와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 딱 있는 게 쑥하고 마늘밖에 없는 거야. 쑥은 잘 안 상해요. 그죠? 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쑥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마늘, 쑥 배불리 먹고 마늘 한 조각씩 먹어야 되는 거지. 그지? 마늘 반 조각씩만 먹으면, 한 사람당 쑥 한 포대에 마늘 20개 반 조각씩 먹으면 마늘이 소화제거든. 소화가 되니까, 물 먹고 소화가 되니까. 음식형 이제 약이. 그렇지. 그지? 겨울엔 이제
겨울에 열이 많아야 살잖아. 아셔야 되잖아. 속이 떳떳해지잖아. 눈이 많이 왔다 하면 생각해. 그럼 눈이 많이 오면 옛날에는 사냥 어디로 가? 다 멀리 가 있는데 죽어서 안 내려오는데 사냥으로 가다가 눈에 죽었으니까 죽어서 얼어 죽고 하니까 예, 동물 속에서 쑥 안 뻗대고 마늘에 숨을 죽어가고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사람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야. 호랑이 마냥.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놓은 거다 이 말이지. 그 동화되지 못는 놈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안 되고 멀리 떨어져 가고 우리는 그런 놈 쳐들어가 싶어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당군 황금이 방어를 하는 거지.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신화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그래서 눈 오면 딱 100일이잖아요. 그죠? 겨울이 100일이잖아. 맞잖아. 12월 1일, 2일 100일이잖아. 맞죠? 겨울 동안에 그게 쑥을 먹고 해. 쑥 먹고 마늘을 갖다가 이게 숨을 쪼가리면 산더북내가 그 마늘 많이 안 먹고 해. 쑥에 그 소화중대 쑥이라도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연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겨울에 주로 식인이 일어난다는. 근데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넘어가도 굶으니까 사람 잡아 먹었다고. 현대인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 농사라고 안 지었어요.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냥 시대예요. 사냥 시대예요. 나중에 우리 부족까지 굶어 죽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라고. 그런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갖고 그 시대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000년 전에는 그렇게 야만인들이 살았다 이 말이지. 그걸 당군 신화가 죽어먹는다고 붙이고 의식주문한 거지. 지금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면 한웅의 아들 당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게 삶의 모든 질이 사냥하고 하는 게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 배고프면 잡아먹으러, 사람 배고프면 사냥하러 가는 거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웅에서 당군으로 발전한 거다. 그렇지. 당군으로 발전한 거예요. 당군이 왕금이 딱 나와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러면 당군 왕금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적인.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항시 그 시대에도 후손들한테 이게 당군왕이 만들 때 5,000년 세상에 있을 줄 없을 줄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딱 봐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죠? 내가 오늘 아파 인간이 네가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인간이 당군왕금도 그런 거예요. 당군왕금도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당군왕이 생각할 때 같은 사람 굉장히 당군왕이 순수한 사람이 착하고 깨끗하고 맑고 사람을 사냥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야기 듣는 사람 못 잡으면 그제 배고파도 아무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같이 죽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 우리가 같은 대화 나눌 때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저 토끼를 잡아먹다 뭘 잡아먹기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단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축도 하는 거예요. 그 비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냉장고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겨울에 찬데다가 달아서 놓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동굴에다가. 그러니까 식량도 겨울을 달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야 되겠지. 마늘 20조각 가지고 100일 동안 뭐 그렇게 전략해서 먹어야 되겠지. 쑥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략해서 먹어야 돼. 근데 이 고기만 먹으면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까 쑥도 소화제예요. 겨울에 사냥해 먹고 배만 얹히고 죽을 거 아니에요. 얹혀서 추운 데다 먹으면 고기 사냥해 생고기를 먹으면 얹힐 거 아니냐고. 그때는 화식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화식을 했다고 봐요. 이미 온돌 구두라는 거 만들었으니까.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량을 이제 아껴 먹어야 되는 거야. 조금씩. 다 먹고 나니까 뭐가 남아. 쑥하고 마늘이 있으니까 이라도 먹고 연명이라 해야 되거든. 100일 동안에 딱 3개월이에요. 겨울이 3개월이. 그죠?
그래서 상징 의미가 100일이에요. 상징 의미가 딱 10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인류가 생긴 대로 기후가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찬 기운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50도 올라가다가 영상 10m 되면 겨울이에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기도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 가장 춥게 많이 느껴요. 한겨울은 별로 교차가 일교차가 안 심으니까는 추워도 춥다고 하는데 가을 봄이 제일 추운 거예요. 40도까지 올라가다가 10m 떨어지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되게 그 추운 거예요. 온도 차이에서. 그죠? 됐어요. 일교차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냉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겨울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온도 차이가 가지고 좀 심하게 포가 난 데가 있고 심하게 포가 안 난 데가 있고, 추운 사람은 저 하얼빈에서 오면 우리나라 겨울에 영하 2, 3도 돼도 그 사람 추운 줄 몰라요. 눈닝 입고 댕기고 맨발에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래요. 안 춥냐니까 안 춥다고 그래. 왜? 일교차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막 3, 4도 되면 막 춥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하얼빈 같은 온 사람들은 그 봄 되면 더워. 이게 다 겨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는 저름 들어서 봄이고 여름이고 그런 거 느낌이. 우리 아프리카 가면 됩니까? 그 10m 가도 우리는 더워 죽는데 그들 춥다고 그러고 있거든. 이 지구상에는 아무리 적도 부근에 있더라도 사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중요한 거는 올여름이 작년 여름 같지 않고 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다 틀린 거예요. 기운이. 옹기편에 보면 내경 옹기편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이 맨날 틀려요. 차가운 기운이에요. 서늘한 기운이에요. 사실은 우리 경자는 이제 싸늘한 기운이에요. 이게 여름 돼도 그 속에 서늘함이 있어요. 그죠? 확 더워져야 되는데 더움 속에서도 약간 찬 기운이 있다니까. 같은 35도라도 틀린 거예요. 올해는요? 쉽게 말해서 정남풍이 아니라 약간 서풍이 온다고. 그래서 더우면서도 바람은 찬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다 보니까 봄이 오더라도 따뜻한 바람 속에 냉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그래서 냉기가. 냉기가. 그럼 바이러스라는 건 사실 외사거든. 찬 속에 균이 있는 거예요. 떠오면 달아나는데 이놈이. 그죠? 근데 잘 살 수 있는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우니까 지금 많이 건조해야 되잖아. 지금 이 4, 5월 달이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찬 기운이 있으니까.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찬 기운은 습이 품고 들어오는 거야. 찬 기운, 습을 품고 갖고 오는 거예요. 여름에 습도가 많은 게 더워서 습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습도가. 요즘 건조주의로 그러니까 겨울에는 습도가 여름에 이 습도가 차들이 많이 생기죠. 차인데 온도 차이 가지고 엄달아 가면서 맨날 습도 축축한 거예요. 또 겨울에는 엄달아 가봐요. 안 축축해요. 날씨 자체가 찬바람 건조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걸 말라가는데 그 바람을 바람이라 보면 안 되고 열을 열로 보면 안 돼. 따싱을 보면 맨날 그 기운이 습기가 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항시 같질 않아요. 올 내년 여름 이때가 안 같은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해서 한 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6년 만에 사이클이.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자가 그래도 저도 이것도 찬기운을 가지고 있거든. 자도 경호년 이리 되면 없어지는데
굉장히 아니라 차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기다가. 위에도 차고, 바로 차고 하니까. 근데 갱이라는 게 묘해, 갱이라는 게. 저쪽에, 임계보다도 더 차, 갱이. 바이러스 설명하기 전에 그걸 꼭 설명해야 되는 청규 5운 6기를 꼭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 하나만 바이러스 설명하려면. 그래서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이 모든 세균으로 돼가 있어요. 공기 중에. 예, 공기 중에 다 세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벌레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가 있어요. 우주의 기라는 게 묘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가 멸종하면 몇 개 개체가 또 생겨 새로운 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풀도 계속 멸종하면 새로운 게 또 오는 거예요.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구라는 것은 바다가 있는 한은 지구가 바다가 없으면 새로운 개체가 안 생기는데 바다 때문에 계속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멸종됐다 설파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풀이든 동물이든 새로운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공룡이 멸종했다고 설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룡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생긴 거예요. 동물이. 식물이 설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식물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구라는 것은. 그죠? 지구에서 가장 값진 게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해양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해양을 오염시키는 나라가 하나 있죠. 해양을. 뭔 나라고 설명 안 하겠는데 지구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바다를 오염시키는 국가가. 그죠? 근데 바다가 너무 넓어서 바다가 그거 다 용해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바이러스를 습하고 찬 기운에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 걸릴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보다. 거주가 우리는 온돌 시스템 되어 있어. 따시경 밑바닥 따시경하면 돼요. 27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26도. 더 하려면 27도까지만 유지해도 방공기를 충분히 유지해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주거를 통해서 내 체내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이게 지금 이 기운이 지금 온화한 기운이 돼야 돼. 온화한 기운이 와야 되는데, 그죠? 약간 덥고 일교차가 식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온화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 기온 속에서 냉기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냉기가 따라오면서 이 속에서 공기 속에 바이러스는 다 있는 겁니다. 공기에서 바이러스가 부패가 없는 거예요.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부패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죠? 하는 거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부패를 하는 거고, 그 말고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기 속에 수분 때문에 부식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공기 속에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부패되는 거고, 광물은 이 공기 속에 수분에 따라서 쇠라든지 쇠도 돌에서 나온 거잖아. 금속이지, 금속. 쇠에서는 수분을 통해서 다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흙이라든지 광물질은. 살아있는 생물은 바이러스 움직이잖아. 움직인 놈한테 이것도 식물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지가 들라면서. 돌이 뭐 이게 새끼 돌 치는 거 봤어? 식물은 가지가 나오지. 잎이 나오고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패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따면서. 그거는 지구의 기본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무슨 백신 연구하는 것도 다 좋은데 백신은 연구하려면 그런 쪽에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백신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 한의학도 배워도 당군 신화를 완벽하게 의미를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군이 황제니까. 황제 내경이 황제예요. 왜 당군이 황제 내경인가 하니까 이게서 당군 황금이 황제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군 황금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야만인을 깨우쳐서 한국가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국가가 없이, 그죠? 널리 이롭게. 널리라는 끝도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이롭게 해서 인간답게 살자는 뜻이에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고로 당군함이 들어오면 야만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로 당군왕 왕금이 황제인 거예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유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는 말 밝을리 밝고 바른 위치를 펼쳐나가는 게 화야. 펼칠 화자가 화자라는 것은 펼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물드는 걸 화라 그러는 거야. 네. 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옳고 바른 걸 다 물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좋은 걸로 물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은 걸로 물들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면 좋은 걸로 물이 들어가면 그 좋은 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 널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황제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지. 조그마한 나라 임금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철학적인 말보다도 이의 말을 견주어 말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만큼 위대한 말이 없어요. 딱 8자로 세상을 인간다움을 표현한 말은 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다음에 없는 거예요. 홍익인간 제세 이하 말고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완성돼 가는 과정.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모든 인간이 야만인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인격이 형성된 인간만이 홍익인간 제세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도 홍익인간 제세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이 당군 자손으로서 몇 프로 됐다고 봐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1950년도에는 있지 않습니까? 60년대까지 봐주자. 60년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홍익인간 제세유화가 5천 반만 년 역사로 몸에 배었어요.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꾸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홍익인간 제세유화가 없어요. 그죠? 그야말로 그죠? 홍익인간 제세유화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거. 인간이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의학으로 황제에게 의학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의학의 신이자 의신이다 이 말이야. 의학의 최초의 의신이다. 동양에서는 우리를 당군왕금이라고 그러는 왕금이라 그랬지만 쉽게 말해서 그 기백하고 당군왕금 대화한 게 근데 그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황제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이 황제는 있고로 홍익인간 제세 이하를 부르짖는 사람이 황제다 이 말이지.
황제라고 할 수 있으면, 황제라고 이끌어줄 수 있으면 홍익이 인간 제세 이하보다 더 말이 나와야 황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황제라는 것은 그 황제, 천황, 지왕, 인왕, 그죠? 천황, 지왕, 인왕, 황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늘의 왕을 천왕이라 그러고, 땅의 왕을 지왕이라 그러고, 인왕을 황제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걸 옳고 이런 걸 다 물들게 하라. 그거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 황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당군왕금이 황제라고 정명을 해야 되잖아. 황제를 정명하는 말이 적어도 황제 정도 되면 난 백성을 편하게 다스리겠다.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황제라는 말은 세상의 왕이 황제예요. 그러면 세상의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널리 인간 이롭게 해라.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황제가 당군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미겠나 봐. 주위에 도처에.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을 안 잡먹고 사람 안 잡먹는 밥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말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 황제로 모이기 시작. 고조선이랑 모이기 시작한 거야. 황제가 국가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없다 보고 부족 사이다 보니까는 국가로 이렇게 된 게 중국에는 이런 저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데 18사락에 보면 우리처럼 당군왕금처럼 역사가 기록이 안 돼가 있어. 저것들끼리 막 우상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 우리 당군왕을 깨어났다니까. 황제하고 막 천왕, 인왕, 지왕, 황제가 우리 그러면 당군왕을 깨어났어. 황제대경이 나온 시점은 유추가 돼요? 4,500년에서 5,000년이라잖아. 아, 그럼 딱 맞네. 딱 맞는 거지. 그리고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내가 세상의 왕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거라. 그 메시지가 홍익은 제세회화를 너가 단순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익의 제세회화는 그 어떤 이지구상의 철학가가 이 말보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불경에도 없어. 성경에도 없어. 이 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황제야. 이 말보다 더 많은 사람 찾아내봐. 없어. 그럼 당군왕이 황제라 내 말, 이 말 정멸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하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인간의 국가를 만드는 행성 기틀을 만들어준 거야. 중국도 보일러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이어져 갖고 2007, 80년대 이어져 당군함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외래 문화가 들어가고 우리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얄팍한 외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우리는 이미 5,000년이란 당군왕금이 5,000년 이 지구상 인류에서 축복받은 민족이라. 가장 최초의 국가를 만들고 가장 최초의 문명을 민족이고. 이거 나 말고 다음 어떤 후세가 우리의 당군 신화의 의미를 내보다 더 위대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신화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 판타지 수수께끼 속에 진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 위대하지. 안 잊어버리는 거야 후손들이. 그냥 제세 홍익인가 제세 인간 환웅이 옛날에 이렇게 하는 역사 속에 한 편의 인물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시대는 획기적이에요. 그 시대는 인간이 획기적으로 인간의 삶과 질을 바꿔놓은 방식을 바꿔놓은 사람이 여탄 짐승과 같이 살지 않고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야. 과히 환인. 그죠? 환인이다. 환인. 그죠?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거기서부터 의학이라든지, 당군신에 보면 의식주,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의 방식까지 다 틀을 만들어 놓은 황제가. 근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역사가 끊겨버린 거예요. 한 50년, 반세기 동안에 100년, 50년 정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한말 때 일제 우리가 몇 년입니까? 35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우리 먹으려고 한 5년, 10년 동안 공작을 했을 때 그 45년이지 않습니까? 해방되더라도 지금까지도 식민사관이라고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을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산 민족이에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역사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화가 중요해요. 우리는 신화가 많은 민족이에요. 역사는 잔인한 자들이, 독재자들이 전유물이에요. 싸움에 이겨가지고 지 맙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신화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답지 못하면 난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몇 프로만 역량만 하면, 그죠? 서양에는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다 죽여요. 우리는 다 안 죽여요. 반란을 일으켜 수개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반란했다. 수개는 잡아 죽여야 돼요. 그죠?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니까. 수개 하는 사람 안 도망가요. 서양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도망가질 않아요. 왜? 내가 인간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홍길동이 도망갔답니까? 임꺽재가 도망갔답니까? 나하는 사람이 도망도 안 가요. 그 산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5% 바꿨다고 1% 바꿨다라 생각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더 큰 세력이 나타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천 년을 내려왔어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놈이 조선 왕조가 뭐 어쩌고 하는데 조선 왕조 위대한 왕조가 없어요. 어떻게 이 1200년 동안, 그죠? 뭐죠? 좀 1200이에요. 왕조가 두 번 바뀐 나라는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문화가 완벽했기 때문에. 당군의 힘을 그 속에 늘려왔기 때문에. 임금도 널리 인간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민족은 화랑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따시며 자동이 물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많이 걸리냐면, 그죠? 보통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걸리죠. 작년 가을에 감기가 걸렸어. 그죠? 겨울에도 걸렸어. 이게 안 나서. 안 나섰다니까. 거기에서 다 안 나섰기 때문에 그 안 나선 사람이 그 바이러스 취약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미국에 지난 겨울에 한파 많이 왔죠. 유럽에도 많이 왔고요. 그 우리처럼 이 주가 따뜻한 데서 안 살잖아요. 걔들은. 추운 그냥 침대에서 막 잡고 그렇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온병이 이렇게 유럽에 맥을 못 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빨리 또 이게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안 봤어요. 그죠? 뭐뭐 없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입 들어와도 격리만 끝나는 그런 거예요. 왜? 당군 신화가 동굴 굽던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파트도 보일러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좀 틀려요. 지금 해양성 기후예요.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 원래 일본은 그런 취약해요. 폐병이 많아요. 일본에는 원래가. 왜? 집 문화가 나무 판잣집에다가 옛날에, 지금은 좀 틀리지만 옛날에 판잣집에다가, 지금도 일본 저 가면 구옥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거. 판잣 그 다다미를 해가지고 마루파 깔아가지고 그 집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깔아가지고 자는데 온풍기 틀고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 습도가 많잖아요. 일본이 원래가 그런 데서 취약한 나라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죠? 우리
우리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집을 튼튼히 질 수 없어요.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지진 몇 도에 이렇게 건축을 막 이렇게 유동성 있게 짓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짓지. 옛날에는 그렇게 못 짓다 이 말이야. 한 100년 전에는 판잣집을 치고 삐끗해야 바로 돌아오잖아. 그죠? 우리처럼 기아집 나무 이러면 삐끗한 문장 기아 다 우수수하니까. 나무 이래가지고 그저 나무 삐끗해도 요 삐끗 무너지는 시간 있잖아. 이렇게 저럼 돌아온다니까. 삐끗해가지고 요리 흔들흔들 요리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보석이도 좋잖아. 요리 삐끗하면 요리 나무 세워가지고 요리 선다 이 말이야. 그런 가옥을 짓고 살았어. 네. 가옥 구조도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 우리고 일본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화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일본은 야만인이에요. 1800년도까지. 쉽게 말해서 그 서양 문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야만인이에요. 우리 시골에 그 종이 일본 가면 나라를 한 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 구조가 그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가 많아요. 그죠? 근데 봄이 오는데 또 찬경이 들어와. 습도가 많은 데서. 그래, 그거는 발생되면 좀 심하게 타격이겠죠. 동양에서도. 중국은 내륙이에요. 우한이라는 건 내륙이에요. 근데 좀 아무래도 그런 그 내륙성 기후라도 찬기온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청결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그래서 우한이 좀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서 격리만 시키면 그것도 나아서 줄 수 있어요. 바이러스라는 거에 우리 감기 걸린 사람한테 옮기잖아요. 그게 좀 더 센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쉽게 말해서 좀 맹랑한 놈이에요. 달린이 대가 온 놈이에요. 그죠? 이놈이 신문물 좀 받은 거야. 이게 기후에 힘을 좀 축적해 온 거야. 영양소를 받은 거야. 갱이라는 게. 경자년에 그 경자 그 기운에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바이러스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조금 더 힘이 좀 강해진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좋은 거는 당군왕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향약 집성 방해로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 그죠? 조선시대 때는 해민은 했었고 국가에서 전염병 관리를 했다니까. 해민인이 그만 있는 게 아니고 맨날 동원해가지고 5천년 내려온 역사 그래요. 관리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이런 기운이 오니까 무슨 약을 좀 준비해 놓으시오. 요번에는 이런 기운이 오면 온 6개를 잘 알았지 옛날에는 우리가. 그죠? 그 상수하기는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세계 언어를 뒤지질 않아요. 주라시대로 첨성대를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죠? 하늘 기운을 뭐 맨날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어진 게 국립의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1200년 때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료원까지 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나라보다. 질병 국가관리 체계가. 그렇지. 질병 국가 체계가. 역사적으로. 조선에는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 역병이 돌아도 빨리 수술을 했어요. 그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에 역병 도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랬는데 바로 수습 들어갔어요. 잘 잡았어요. 그렇게? 통제가 됐던 거예요. 동원해서 바로. 이게 알아요. 내년에는 뭐야? 내년에 신축년이잖아. 내년은 되게 차요. 추위가 빨리 오고 여름에도 서늘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년여름에. 별로 아예 차버리니까 전염병은 없는데 그죠?
이게 토사 강낭 같은 거 많이 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름 차니까. 위장이 차가우니까. 찬 거, 덥다고 찬 거면 차니까 몇 배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약을 구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해면을 통해서. 해면인가 강제원인가 뭐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쪽은 아예 더운 곳은 조금 전염성이 덜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도 그것도 추운 게 있으니까 조금 영향은 좀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변종 하는데 그렇게 힘은 못 쓰기는 못 써요. 그죠? 그냥 따뜻한 데 있으면 돼. 햇빛에. 뭐 바이러스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렇게 심각하긴 심각하지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소독약보다도 그 앞으로 개발해야 돼가지고 열로 한번 문지르고 지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닿는데 스팅기를 가지고 가면 쫙 그죠? 모양 거는 한번 열로 말라 안 되는 열이 잘 그리고 우리는 참 재미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 그릇이 참 발달된 민족이에요. 그릇이. 사기 그릇이라든지 그 유기가 사기는 옛날에 장작불로 오면 1300도에서 구워내는 겁니다. 이게 사기 그릇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시켰는데도요? 응? 시켰는데도요? 네.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 배양이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은 무슨 그릇을 쓰나요? 영국에서 중국 보고 도자기 기술 배웠는데 본 차이나라고 뼈를 섞으니까 문제지. 뼈를 섞으니까 뼈 소뼈 섞어가지고 이게 본 차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 본 뼈라는 거 뭘로 형성돼가 있어요? 뼈가 형성되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그 골수가 굳어서 뼈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놓고 보면 발랑발랑해지겠다, 그치? 점성을 높이는. 그렇지, 점성을 높이고, 그렇지. 1300도씩 빼가 놓아가지고, 그 본도 역할하겠다. 그러니까 떨어져 빼려면 중국에서 그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좀 단단하게 해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 야 그거 점도가 있어야지 떨어져도 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뼈가루를 한번 섞어 본 거야. 아 나무를 섞으면 깨지겠다 그지? 뼈가루를 확 많이 해가지고 흙하고 섞으니까 잘 안 깨지지. 의미를 찾는 게 공부예요. 본 차이나는 게 그냥 뼈로 만들었어 탄력 좋고 안 깨져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 차이나가 좋아요. 우리나라 오리지널 흙으로 만든 자기가 좋아요. 자기가 훨씬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본 차이나는 아무래도 뭐 구워도 거기서 좀 약간 좀 세균이 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막 1000도씨 이상 꾸주면 안 생길 텐데 한 500도씩 꾸주면 뭐 500도씩 그럼 나와요. 흙 구워져요. 질거를 하는 데는 흙 온도 많이 안 해도 꺼져요. 근데 우리 그 옛날에 그거는 그 온기 말고는 뭐 그 사발 주발 같은 거는 뭐 한 1000도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쓰는 그릇은 가스도이라고 한 800도 밖에 안 돼요. 그래도 800도 돼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 상처가 나고 하면 칼로가 째면 그 파상풍 일으키니까 사기로 째요. 파상풍 절대 안 걸려요. 사기는 물에 헹궈가지고 쪄도 세균이 없어요. 세균 정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기도 우리가 그 합금이 아연하고 그 뭐지 저번에 아연하고 동하고 아연이 많이 들어서 아연 프로테지 좋아가지고 그것도 세균이 별로 안 살아요. 병 있는 사람 항시 뭘로 먹어야 돼? 이 우리나라 도자기 제일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밥 먹을 때도 전염병이 들면 사기그릇 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새 그릇 먹지 말고 이 머그컵 이런 걸 이렇게 먹어도 세균이 없는 그런데 저쪽에 그 텀블러에 먹으면 그 바이러스 있는 놈 먹으면 바이러스 침투되는 거야. 네가 먹던 게 감염된 놈이 그거 먹으면 침투되는데 이 컵에는 먹는 놈이 먹어도 침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사기 그릇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사기 그릇이 없어요.
화산재료하고 뭘 자비론답니까? 그것도 그 미개인 원식으로 사는 걸 남해 대교라고 사동 가면요. 그 징조면이 있어요. 그 징조면에 가면 세미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잡아갔어요. 거기서 조선 장수가 그릇 한 개 가는 게 그 우리 개밥그릇이라고 있어요. 그 일본 국보 1호래 막사발이. 그죠? 그래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그릇이 없어가지고 전염병이 그냥 추풍낙엽이 썰어지는 거예요. 그는 폐병이 많아요. 이질병도 많고 폐병도 많아요. 비생적 일본에 이질병이 많아요. 설사병이 많아요. 정말 많죠. 왜? 해양성기 음식이 빨리 상한데다가 전염병이 뭐지 될까? 이질이 세균이 얼마나 막 대장균에다가 세균에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재미가 있어요. 일본의 한약이 뭐가 많이 발달돼가 있냐면 상한론이라고 죽자이면 상한론만 공부하는 거예요. 해양성기 가옥 구조가 차지 추운 겨울에 저 눈에 얼마나 많이 나래요. 그래서 그지 집이라는 게 나무집에 바람 불면 들어오지 바닥이라는 게 마룻바닥에 그 뭐지 집 깔아놓은 거 뭐래 다다미를 깔아놨지 그죠? 취약할 뿐들은 그러니까 그놈들은 뭘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상하는 축자임 상한 놈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옛날에 뭐 워낙 나라가 크고 하니까 그 뭐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하와이 같은 데도 있어. 하이난이라고 해남이라고 중국말로 하이난이지. 저 홍콩 저 밑에 가면 4.27 더운 데가 있다니까. 그죠? 홍콩 저 강동석 저 밑으로 가면 더워요. 홍콩 앞에 그죠? 요래 된데. 거기서 또 맨날 저쪽에 몽골 있는데 추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티베트 저리. 그거 참 대단한 나라야. 뭐 그런 게 한나라에 다니면서 별게 다 나지. 그래서 이제 모든 오면 우리가 의식 구조부터 잘 하고 그다음에 혹여 감염되면 뭐 현대의학을 의학적으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죠?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의학이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의 한의대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교육 체계가 잘못됐거든. 그거는 그 시스템으로 더군다나 좀 더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돼서 한의학 학도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정통 한의학 했으면 좋겠어요. 정통 한의학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줄 수 있어요. 양약하고 그것도 겸해서 해야 되겠지만 겸해서 오케이.